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를 아시나요? 아줌마만 해보세요. 음대 나온 건 맞아요? 아줌마 같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구제불능, 민폐, 걸림돌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난 그 중에서도 이렇게 불러주고 싶어요. 똥, 덩, 리. 네, 2008년에 방영되었던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죠. 이렇게 드라마 제목에도 쓰였고 많은 분들이 클래식 작곡가를 떠올리면 베토벤을 떠올리는 분도 많을 거예요. 클래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그림과 이 음악 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악성, 음악의 성인 The Great Musician 루드비그 반 베토벤의 교향곡 심포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향곡, 심포니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교향곡은 관현악, 오케스트라로 연주되는 다악장 형식의 악곡이에요. 악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악장이란 뜻이죠. 편성은 최소 75명가량 필요한데 대규모인 것은 인원이 더 많고 악기 종류도 더 다양합니다. 심포니는 이탈리아어의 신포니아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다양한 음들이 함께 울린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향곡은 대개 서너 개의 커다란 악장으로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적어도 한 악장 이상은 소나타 형식을 취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이든, 모차르트의 경우 굉장히 많은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하이든은 107곡의 교향곡을 남겼고 모차르트의 경우 68번까지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하이든, 모차르트 때만 해도 교향곡이 귀족을 위해 대량으로 작곡되었습니다. 베토벤은 몇 개의 교향곡을 작곡했을까요? 베토벤은 9개의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베토벤은 하이든, 모차르트와 같은 선배 작곡가들의 음악을 많이 연구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누구와도 다른 음악을 만들어낸 위대한 작곡가였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은 매우 길지만 계속해서 주제와 분위기가 변화하고 선율을 연주하는 악기가 바뀌며 지루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베토벤의 뒤를 이은 후배 작곡가들은 예외 없이 베토벤을 롤 모델로 삼았으며 베토벤 이후 작곡가들은 9개를 넘는 교향곡을 작곡하지 못한다라는 징크스가 남았다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단한 베토벤이 작곡한 9개의 교향곡에 대해 알아볼까요? 베토벤의 9개의 교향곡 중 제목이 붙은 교향곡은 무엇일까요? 아까 들은 빰빰빰빰 운명 또 라라라라라라로 환희의 손과 선율을 활용한 합창 정도는 들어보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토벤의 9개의 교향곡 중 제목이 붙은 교향곡은 3번 영웅, 5번 운명, 6번 전원, 9번 합창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베토벤의 음악은 몇 개의 시기로 나뉠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로 세 시기로 나뉩니다. 1기는 교향곡 1, 2번, 2기는 3번부터 8번, 3기는 9번이 속합니다.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기는 교향곡 1, 2번이 해당되며 하이든과 모차르트, 선배 작곡가들의 영향을 받은 시기입니다. 비엔나의 전통을 따르는 고전주의 음악을 이 당시에는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2기는 교향곡 3번부터 8번까지 해당되며 청각장애 증상이 나타난 상태로 작곡한 시기이며 혁신적인 작품과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운명의 경우 기존의 교향곡 작곡 사조와 달리 단조로 작곡을 하였고 C단조죠. 그리고 전원의 경우 보통 4악장 구성에서 벗어나 5악장으로 작곡한 것이 좀 특이한 점이고요. 그리고 전원 교향곡은 유일하게 전악장의 표제, 제목이 붙어 있어서 훗날 베를리오즈와 리스트에 이르는 여러 표제 음악 계열 작곡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3기는 들리지 않는 상태로 나폴레옹 패배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식들이 베토벤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졌고 내면적이고 함축적인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베토벤은 신중하고 내성적이며 사색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3기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법이 나타났는데요. 주로 느린 악장에서 변주 기법이 나타났고, 그리고 연속성은 이제 약박종지, 불완전 종지를 사용하여서 그 끝나는 종지가 끝나는 느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뭔가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거나 아타카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타카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 쉼없이 바로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악장과 한 악장 사이에 잠깐 이렇게 쉬는 텀이 있는데 그거 없이 하나의 악장처럼 바로 이어서 연주하는 기법이 아타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음향이 나타났는데요. 내성부 동시에 피치카토를 하는 효과를 사용합니다. 피치카토란 팔을 긋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뜯어서 연주하는 기법이고요. 그리고 브릿지 가까이 연주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브릿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통 손가락을 짚는 지판과 브릿지 사이에서 연주하는데 특이한 음악 효과를 위해 여기 요 나무, 요 브릿지 쪽을 가까이 연주하면 좀 끼끼거리는 소리가 나겠죠. 그런 기법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토벤이 작곡한 9개의 교향곡 중에서 지금까지도 많이 언급되고 연주되고 있는 4개의 교향곡 영웅, 운명, 전원, 합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은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것이라고 믿었고 자신의 음악적 이념과도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여서 이 3번 교향곡의 제목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고 먼저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가 되려고 하자 크게 실망한 베토벤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름을 지우고 영웅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영웅 교향곡이 초연됐을 당시 대중들에게는 호평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 이유는 너무나도 장대한 스타일과 한 악장의 연주 시간이 당시 일반적인 교향곡의 전곡 연주 시간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고 총 연주 시간이 50분이나 돼서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고 길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베토벤에게는 최애 교향곡이 바로 이 3번 영웅이었습니다. 베토벤이 9번 합창 교향곡을 이제 완성을 앞두고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이 무엇이냐 8개의 교향곡 중에서 라고 물었더니 베토벤은 3번 영웅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어봤죠. C 마이너 운명이 아니고요? 그랬더니 베토벤은 다시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니요, 에로이카요. 빰빰빰빰 빰빰빰빰. 베토벤은 운명의 동기, 이 동기를 만들고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5번 교향곡이 운명 교향곡이라고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베토벤이 이름을 운명 교향곡 이렇게 쓴 건 아니고 빰빰빰빰 이런 동기, 이 부분을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라고 설명을 해서 나중에 이걸 운명 교향곡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운명 교향곡 같은 경우에는 베토벤이 처음으로 반조 조성을 사용한 교향곡이고요. 간단한 재료로 최고의 효과를 누리는 작품이에요. 간단한 재료, 빰빰빰빰 요 운명의 동기로 엄청나게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작품이 바로 이 5번 운명 교향곡입니다. 빰빰빰빰. 그 다음은 5번 운명 교향곡과는 되게 대조적으로 밝음이 가득하며 또 베토벤이 직접 이름을 붙인 교향곡이 등장합니다. 바로 6번 전원인데요. 이 전원 같은 경우에는 각 악장마다 직접 베토벤이 표제를 붙여가지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낭만시대의 표제 교향곡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교향곡과는 달리 5악장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인데요. 먼저 1악장의 표제는 전원에 도착해서 생긴 명랑한 감정의 눈뜸,
이라는 표제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들리는 이 음악이 바로 1악장의 선율입니다. 바이올린이 오스트리아 시골 마을에서 불렸던 민요의 가락을 첫 번째 주제 제시로 제시를 하고 나뭇잎을 흔드는 상쾌한 바람소리, 곳곳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바로 이 1악장입니다. 이 1악장은 이제 이런 전원에 도착해서 생긴 일들에 대해 풀어놓고 2악장에서는 시냇가의 정경, 3악장에서는 농부들의 즐거운 춤, 4악장에서는 뇌우와 폭풍, 5악장에서는 양치기의 노래, 폭풍 뒤에 깊은 감사에 대한 노래, 이런 식으로 5악장의 구성이 이렇게 스토리 형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토벤은 왜 전원 교향곡을 작곡을 하게 되었을까요? 베토벤이 귀가 안 들렸다는 이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귀병을 앓던 베토벤은 요양을 하게 되었고 숲속에서 산책과 명상을 즐기는 가운데 여러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자연과 전원 생활로부터 받은 영감과 감명을 바탕으로 이 전원 교향곡을 작곡을 한 건데요. 그리고 이 전원 교향곡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나타, 월광소나, 비창, 열정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빈 숲에서 요양을 하면서 작곡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9번 합창 교향곡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애 교향곡으로도 뽑기도 하고요. 그리고 송년음악회에 가장 많이 연주되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예요. 이 합창 교향곡 너무나도 유명하죠. 기존의 교향곡에서 볼 수 없었던 성악과 기악의 만남이 바로 이 교향곡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합창 교향곡은 1, 2, 3,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합창이 등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4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4악장 시작할 때부터 합창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이 합창 교향곡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1부에서는 기악 파트만 나오고 2부에서부터 이제 합창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합창 교향곡 4악장을 들으시면 기악부터 나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급속도로 빠른 D단조의 관악기와 팀파니의 격렬한 도입으로 시작이 됩니다. 같이 전동 소리였죠. 그 후에 이제 첼로랑 콘트라베이스가 이어받아서 마치 성악가가 아리아를 부르기 전에 읊조리듯 레시타티보를 하는 것처럼 그런 멋있는 구간을 연주를 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합창의 1, 2, 3악장의 주요 주제가 조금씩 출연을 합니다. 1, 2, 3악장의 주요 주제가 조금씩 나온 다음에 이제 환희의 송가 주제가 조금씩 나온 다음에 점점 절정을 향해 치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 합창 파트로 넘어가서 독창자가 부르고 이중창이 되고 점점 합창이 되면서 쌓아 올려가면서 이 환희의 송가 선율이 모든 합창이 되는 순간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점점 이 합창 4악장을 계속 듣다 보면 마음이 점점 절정으로 같이 치닫게 되는 정말 위대한 교향곡이에요. 사람의 목소리가 이 4악장에 포함되어가지고 이 기악 오케스트라와 함께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환상의 하모니가 이 합창 교향곡의 최고의 걸작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베토벤의 교향곡 4개를 중점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영웅, 운명, 전원, 합창 이 4개의 이름을 꼭 기억을 해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베토벤 교향곡은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하게 은근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맞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듣고 이거는 베토벤 5번 운명 1악장이구나. 이건 베토벤 3번 영웅 1악장이구나 하면서 우리 조금 더 클래식의 견문을 넓혀봤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고요. 열심히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연조쌤 TV